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우올림픽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 최고의 축제를 앞두고 세계적인 스타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면서요? 네, 남자 골프 세계 1위 제임스 데이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잇따라서 리우올림픽 불참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네. 브라질을 강타한 지카 바이러스 탓이고요. 이집트 순모기가 매개체인 지카 바이러스가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가임기 여자 선수뿐만 아니라 남자 선수들도 올림픽 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체육장관이 리우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지난 1월에 7,000건에서 5월에 700건으로 줄었다고 발표했고요. 남반구인 브라질의 8월이 겨울이라서 모기 개체 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다가요, 이 브라질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다면서요. 네, 리우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경찰과 소방관들이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든 모습이 네. SNS와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졌는데요. 브라질이 1930년대 이후에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데 브라질 경찰들이 임금 체불에 반발해서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고요. 리우올림픽에 5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리우를 찾을 예정인데 브라질 경찰력이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고요. 여기에 호세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겹치면서 브라질이 과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의문보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선수단은 모두 가는데 이 현재 여러 악재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우리나라 선수단은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단복을 방충 처리된 긴팔과 긴 바지로 제작했고요. 모기 기피제 2,500개, 벌레에 물린 데 바르는 약 1,000개, 그리고 원터치 싱글 모기장과 전기 모기채까지 선수단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네. 또 선수단이 황열병과 장티푸스, A형 감염 등 예방 접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제 태릉 선수촌에서 만난 최민호 유도 코치가 우리는 금메달이 중요하지 모기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유, 이런 말이야 든든하지만 그래도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겠죠. 자, 국내 프로야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선두 두산과 2위 NC가 잠실에서 맞붙고 있는데요. 두산이 9승 투수 보호된을 앞세워서 3회 초 현재 2대0으로 앞서 있고요. 기아는 광주에서 LG를 상대로 3년 만에 7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3회 초 현재 9대2로 크게 앞서 있습니다. 네. 고척에서는 3회 말 현재 넥센이 한화에 3대0 리드를 잡고 있고요. 수원에서는 4회 말 현재 KT가 SK에 1대0으로 앞서 있고 부산에서는 4회 초 현재 삼성과 롯데가 0대0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우리나라 선수들 어땠나요? 네, 텍사스 추신수 선수가 뉴욕 양키스와 경기에 일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서 5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고요. 특히 일본인 투수 다나카 선수를 상대로 안타를 2개 때렸습니다. 네. 아쉽게도 팀은 7대9로 역전패를 당했고요. 마무리로 승격한 세인트루이스 오승환 선수는 캔사스시티전에서 1대1로 맞선 10회 등판에서 1이닝 동안 1실점 2볼넷 2탈 3진을 기록했습니다.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와 시애틀 이대호 선수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강정호 선수는 안타 1개, 이대호 선수는 무안타에 그쳤고 피츠버그가 8대1로 승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유로 2016 8강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네, 먼저 내일 새벽 4시에 호날두 선수를 앞세운 포르투갈이 폴란드와 8강전을 치르고요. 토요일 새벽 4시에는 베일 선수가 이끄는 웨일스가 벨기에와 8강에서 맞붙습니다. 만약에 포르투갈과 웨일스가 승리할 경우에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와 베일 선수가 4강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되고요. 일요일 새벽 4시에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8강에서 맞붙고 다음 주 월요일 새벽 4시에는 개최국 프랑스와 돌풍의 팀 아이슬란드가 4강 진출을 다툽니다. 네, 한번 아주 뜨거울 텐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죠. 이 추경 예산 10조 원을 포함해서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더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자, 과연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지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오늘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요 추가 경정 예산 10조 원을 포함해서 20조 원 규모 투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걸로 보세요? 일단 추경 규모로만 보면 10조 원이죠. 네.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네. 2013년에 있었던 세월호 추경이라던가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 추경보다도 더 적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규모가 10조 원 정도로 결정이 된 데에는 정부의 상당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 추경이 편성될 때마다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는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서 빚을 냈죠. 그렇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이 한 1조 원 조금 넘고요. 네. 또 올해 지금 세금이 잘 거치고 있는데 올해 예상보다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이 9조 원 조금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친 10조 원으로 빚을 내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반영되다 보니까 추경의 규모가 10조 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당초 다른 연구기관이라던가 금융시장에서 전망했던 규모보다는 조금 적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규모는 적다. 하지만 이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요. 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추경의 규모, 양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시기는 적절하다고 보세요? 사실 규모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올해에도 재정 조기 집행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연간 전체 쓸 수 있는 재정 지출 중에서 많은 부분을 상반기에 몰아서 쓰는 것이죠. 네. 알려진 바로는 올해 쓸 수 있는 전체 규모를 10이라고 한다면 상반기에 6, 하반기에 4 정도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1분기에 우리 경제는 전분기 대비 0.5% 성장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민간 부분이 기여를 한 성장률이 한 제로, 반면에 정부 지출이 차지한 부분이 0.5. 사실상 정부 지출이 성장세를 거의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정부 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추경이 빨리 편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추경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던 것이고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추경이 편성되고 나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실제로 집행되는데 빨라야 7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빠른 편성 그리고 빠른 집행이 아주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브렉시트라고 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요인이 터져 있지 않습니까? 이 브렉시트 영향은 얼마나 좀 감안됐을까요? 충분히 감안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브렉시트가 실제로 결정된 것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런데 이번 주 주중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면서 추경 내용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3, 4일 지난 시점에서 추경이 편성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브렉시트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추경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많이 고려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부는요, 이 경제 성장률을 0.2에서 0.3% 정도 끌어올려서 2.8%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 이 수치 현실적으로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이 얼마나 빠르게 실시되는가, 그리고 정부 협의 과정이라던가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될 추경의 구체적인 이러한 지출 내역,
지출 부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추경의 효과가 과거보다도 최근 들어서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지난해 실시되었던 지난해 하반기의 추경 같은 경우에도 그 효과가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 쪽에서는 2.8% 성장률을 목표치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브렉시트의 영향 등을 고려를 할 때 이러한 수준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한국은행에서는 성장률 목표치를 더 낮게 잡고 있죠? 한국은행이 4월에 수정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하면서 전망을 한 올해 경제 성장률의 전망이 2.8%인데요. 네. 최근에 공개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한마디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이러한 결정기구의 회의록에서 보면은 네. 이러한 2.8%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고요. 그 주된 이유로는 신흥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경기 부진,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이라던가 수출 부진, 내수 정체 이러한 것들이 언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추경의 규모는 대략 발표됐습니다만 또 이제 추경 외에 뭐 더 재정을 투입해서 20조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이 용처가 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같은 노력이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자, 추가 정책, 종합적 정책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추경의 규모는 10조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외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또 돈을 쓰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기금이라던가 공기업, 정책금융 등을 활용을 해서 재정 수단으로 한 10조 원, 여기에 조금 더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라는 규모로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정 지출의 규모가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재정 지출의 규모가 어느 만큼 되는가 플러스 알파도 사실은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정 정책만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 정책 조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경제 성장세를 의미 있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금융가에서 보니까 금융위기 이전 이후로 해서 위기 이전에는 추경 편성이 되면은 증시가 올랐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전만큼의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추경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금리 인하, 통화 완화 정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6월에 한국은행이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는데 그때도 보면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았죠. 결국은 추경이라던가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 정책의 효과가 과거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주사제와 같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당장의 단기 부양보다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좀 방점을 둬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운영해 나가는 방법 제안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쉽지 않지만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기적으로 소비를 늘린다라던가 또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쪽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추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여력,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일시적인 효과를 내는 쪽에 너무 치중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세가 낮아질 수 있고 경기 부진이 만성화될 수 있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추경이 반복적으로 편성이 되면서 재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중국이 쫓아오면서 한계 상황에 부닥친 우리의 기존 수출 주력 산업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산업 구조 개선에 보다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고요. 네. 특히 정부가 이미 선정한 바 있는 11개 신성장 산업과 같은 이런 쪽의 육성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산업 구조 재편이라든가 또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이 중장기적으로 또 이 R&D부터 여러 가지 재원과 노력이 투입돼야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그 과도기를 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단기 경기 대응 정책, 금리 인하라든가 추경 이런 편성과 같은 경기 대응 정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특히 우리 경제의 제도를 개선을 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그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장기적인 노력이 같이 병행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나치게 단기적인 처방에만 계속 매달린다라고 한다면 네. 주사제를 반복적으로 맞는 환자의 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고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